문재인과 민주당 인사들은 정권을 잡기 전 매번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공약으로 인터넷 검열이 없는 자유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으며,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박근혜 등 반대 세력 정치인들에 대한 풍자나 비난에 대해 침묵하거나 옹호하면서 표현의 자유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과 민주당은 정권을 잡은 후 180도 돌변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이것저것 실정이 드러나자 사람들 사이에서 문재인을 재앙에 빗대어 문재앙이란 말이 유행하였는데, 2018년 초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이렇게 댓글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추적해서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무려 쌍팔년도에도 사람들이 노태우 대통령을 물태우라고 마음대로 욕하고 그랬는데, 30년이 지난 21세기에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는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유튜브 등지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우파 유튜버들이 흥하자 문재인 정권 측에서는 이러한 유튜브 채널들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규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직접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열하는 것은 위헌적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유튜브 검열의 일환으로 2018년 10월 민주당 측은 구글 코리아를 직접 방문해 본인들 생각이 문제되는 컨텐츠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본사가 있어 한국 정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구글 측은 이에 대해 당연히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라는 반응을 보이며 이를 거부했죠. 이에 개빡친 문재인 정권은 2018년 12월 국세청으로 하여금 구글 코리아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유튜브에 대한 규제 시도를 계속합니다. 이어 2019년 3월 문재인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들에 대해 정부의 시정명령을 3차례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임시 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중국 시진핑의 해외 사이트 탄압에 버금가는 조치라고 비난이 일었고, 관련 비판이나 풍자도 쏟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통위는 음란물이나 도박 사이트 등 불법 콘텐츠를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HTTPS 사이트 895개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전혀 실효성이 없고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이런 조치들에 대하여 한국은 디지털 독재로 향하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국민들의 북한 비판의 자유를 침식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큰 그림이 아닌지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2019년 3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으로 지칭한 것을 인용하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격분하며 이를 국가원수 모독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국가원수 모독죄는 앞에 언급했듯이 이미 쌍팔년도에 없어진 법이라 전혀 법적 근거는 없었죠. 거기다가 민주당 측은 해당 수석 대변인 표현을 사용한 기자에 대해 미국 국적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리고 달빛 기사단 또는 문꿀 오소리라고 자칭하는 친문 댓글 부대가 해당 기자의 트위터로 몰려가 친일 매국 노년, 검은머리 외국인, 기레기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 같은 공격이 있자 해당 언론사인 블룸버그 통신은 즉각 문재인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지칭한 기자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외신 기자들과 각종 외신 기자 단체들은 이런 비난 행위는 기자 개인 신변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며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반발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야당 시절에는 상대방을 어떻게든 까기 위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며 난리를 치다가 정작 정권을 잡고 나니 자신들을 겨냥한 비판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을 펼쳐 국제적으로 독재국가 수준의 언론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받는 문재인 정권. 그들의 내로남불적인 독재적 탄압이 어디까지 마술을 뻗칠지 걱정이 앞섭니다. 영상 즐겁게 감상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